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소중의 깊이까지 케이싱을 설치합니다. 그죠? 소중의 깊이 여기까지. 연약한 매립도까지만 설치하는 거예요. 깊이까지 설치하고 소중의 깊이까지 케이싱을 설치하고 난 뒤에 선행굴착은 해머그룹으로 여기 이제 해머그룹 이렇게 집게로 써 있어요. 해머그룹으로 여기까지 집안을 구착하는 거예요. 집안을 구착한 다음에 그 다음에 RCD 모신, RCD 장비를 위에다가 세팅을 하는 거예요. 설치하는 거예요. 크레인으로 해가지고 달아서 딱 설치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RCD 머신이 이제 집안을 구착해 내려갑니다. RCD 머신이 소중의 깊이 요구하는 깊이까지 파이널 레벨까지 도달했다. 그러면 육상에서 설치했던 조립했던 육상에서 이렇게 철근망 형태로 설치해가지고 얘를 이제 세워서 이렇게 이제 인양 고리가 있겠죠, 그죠? 세워서 이렇게 삽입을 하는 거예요. 공병 내에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요때까지는 전부 다 등수압이라든가 안정액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안정액이 공병을 보호하는 거예요. 요 철근망이 설치됐다 그러면 요게 트레미드관이에요. 레미콘 트럭 쿠미에 있는 작은 이런 삼각 깔때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요게 트레미드관이에요. 트레미드관은 하부까지 맨 아래층부터 해가지고 뽑아올리기 중요하죠. 콘크리트를 타설해 나가는 거예요. 콘크리트 타설. 과거에는 자갈을 채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최근에는 생략합니다. 왜? 레미콘이 25mm 골재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죠? 골재를 포함해서 가져오니까 단단한 내구 수 있는 콘크리트가 생산되니까 굳이 자갈을 채우지도 않아도 돼. 과거에는 이제 자갈 따로 여기 이제 풀팩트 몰타를 공벽 속에다가 철근망을 넣고 철근망에다가 풀팩트 몰타를 채우고 몰타를 채운 다음에 이제 자갈을 충진하는 그런 부분이 여기 방법이 있었는데 이거 레미콘을 생산하다 보니까 이제 자갈을 채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넘어가면 다 구근이 형성되고 콘크리트 경화됐다 그러면 케이싱을 임발합니다. 그죠? 케이싱 임발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RCD 공법이 완료됩니다. 그림으로 보면 조금 더 설명을 드렸어요. 자, RCD 머신은 이렇게 생겼어요. RCD 머신을 작업하기 위해서 먼저 작업을 하기 위한 크레인이 필요합니다. 그죠? 이동식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RCD 머신이 이렇게 생겼어요. 1호기, 2호기가 되겠죠, 그죠? 머신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케이싱이에요. 소중의 깊이까지 들어가는 케이싱. 외관, 강관이 되는 거죠, 그죠? 바닷속에는 뭐 희생용 강관도 있어요. 그럼 희생시킨다 해가지고 희생강관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케이싱이 되죠. 강관. RCD 장비가 단면들어 보면 이게 이제 RCD 머신이에요. 요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로트예요, 로트가 들어가고 맨 아래에 있는 게 리버스 서큘레이션 RCD 비트예요, 비트. 요게 비트예요. 요게 땅에서 계속 안반을 갉아먹는 거예요. 요게 땅을 굴착한다 이게 돌아가면서. 그러면서 로또 선단에서는 물을 빨아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빨아올리면서 바닥에서 깔겨졌는 슬라임하고 토사 알갱이라든가 물하고 같이 뽑아올려가지고 배출시키고 슬라임은 따라앉혀서 제거하고 물은 다시 정수압을 이용해가지고 압력을 갖고 있는 0.2kg/cm 압력을 갖고 있는 정수압을 공급하는 거예요. 공급. 물을 계속 공급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순환하는 거를 서징, 순환하는 과정이 되겠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대구경 콘크리트 말뚝, 지름이 2m 이상 되는 큰 관을 만든 거예요. 이런 관을 만들어가지고 여기 딱 자르고 난 뒤에 위에다가 뭘 앉혀요? 콘크리트를 앉혀가지고 교각, 삐어, 교대도 만들고 교각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상 구조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RCD 공부를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RCD 공부를 잘 알아야 나중에 항만공사 현장, 해상 교량 현장 이런 데 배치받을 수 있다네요. 그럴 때 이런 공법을 다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영상 자료를 보면서 RCD 공법의 어떤 진행 과정, 이해를 조금 콘크리트를 레미콘 공장에다 콘크리트를 주문해가지고 콘크리트를 그냥 바로 피라미드 관에다가 넣는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양생을 시킨 다음에 구근을 형성하는 방법이에요. 자, 지금 보시는 게 어스오가예요. 어스오가를 이용해가지고 땅을 파고 내려갑니다. 그죠? 소중의 깊이까지 파고 내려간 다음에 어스오가를 해체하고 난 뒤에 철근망을 육상에서 제작했는 철근망을 넣습니다. 그죠? 공병 내에다가 공병 내에다가 철근망을 넣고 이 공병 내에다가 철근망 들어가 있는 철근망 내에다가 트레미드관을 넣습니다. 트레미드관을 넣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 거예요. 그 콘크리트를 부어 넣으면 철근 콘크리트 구근이 형성된다 이거죠.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이게 이제 CIP 공법입니다. CIP 공법에는 케이싱을 차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스오거를 돌리는 오가 장비, 항사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이때는 항사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어스오거를 돌리는 상부 오가가 있고 케이싱을 돌리는 하부 오가가 있어가지고 케이싱을 이용해가지고 공벽을 보호하는 거예요. 공벽을 보호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흑막용으로 많이 씁니다. CIP 같은 경우는 흑막용 CIP가 생산이 된 거예요. 콘크리트 완전히 굳어가지고 땅을 파고 들어가 보면 이렇게 CIP 주열식 기둥이 생성된 거예요. 상부에는 주열식 기둥을 일체화시키기 위해서 이게 이제 캐핀이죠, 캐핀. 머리를 일체화적으로. 여기에서 하나의 장점은 1.5m 간격으로 H빔을 넣은 거죠. 철근망을 넣지 않고 여기는 이제 철근망 이러고 1.5m 간격으로 네 번째의 구멍에는 H빔을 넣은 거예요. H빔을. 이런 부분으로 병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CIP 공법들이 응용해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다. 내가 배웠던 CIP 공법은 철근망을 넣는데 왜 여기는 H빔이 들어가 있어? 응용할 수 있다 이거죠. 이런 것도 응용할 수 있잖아요. 몰탈과 자갈을 한꺼번에 합쳐가지고 레미콘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교과서적인 내용은 지금 이렇게 어스오가를 이용해서 철근망을 천공을 하고 철근망을 넣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프리팩트 콘크리트 파일 중에 MIP 공법입니다. MIP 공법은 PCIP하고는 다르게 어스오가 아니고 로타리 드릴을 사용합니다. 로타리 드릴을 이용해서 굴진을 하고 굴진에는 로타리 드릴 상부에는 선단에는 시멘트 페이스트를 분출할 수 있는 분출 구멍이 있어요. 로타리 드릴은 가운데에 몰타를 주입할 수 있는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시멘트 분출을 한 다음에 지중해 있는 땅 속에 있는 토사와
시멘트 페이스트를 교반해가지고 소일 시멘트 파일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소일 시멘트 파일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작업 분도 있는데, 자, 로타리 드릴 선단에 로트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시멘트 베이스를 분출하는 거예요. 시멘트 분출을 하면서 이 로타리 드릴로 상부로 하부로 이동하면서 토사와 교반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토사와 교반을 시켜가지고 시멘트 페이스트를 해가지고 교반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일정한 규격, 뭐 예를 들어가지고 500이나 700 정도의 지름을 갖고 있는 이 로타리 드릴을, 요게 이제 로타리 드릴이에요. 회전한다 이거죠. 회전하면서 이렇게 회전하면서 앞쪽에서 시멘트 베이스를 분출하는 거예요. 분출하면서 얘가 끌어올리니까 토사와, 그러니까 지중해 있는 땅 속에 있는 토사와 시멘트 페이스트가 교반이 되는 거예요. 교반. 섞여버린다 이거죠. 교반. 섞여버린다 이거죠. 섞여가지고 소일 시멘트를 만드는 거예요. 소일 시멘트를. 소일 시멘트가 완성이 돼가지고 나중에 딱딱한 구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반이 되다 보니까. 이게 흙막에도 쓸 수 있고 기초 지정으로도 쓸 수 있고, 그래서 항타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이건 똑같이 CIP로 항타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상부 오가가 로타리 드릴을 회전시키고 하부 오가가 케이싱을 회전시키고 상부 오가 선단에다가 시멘트 페이스트를 주입할 수 있는, 로타리 선단에다가 페이스트를 주입할 수 있는 호스를 연결하고 시멘트 페이스트를 뿜어준다 이거죠. 뿜어주면서 위아래로 상하로 이동하면서 교반을 시킵니다. 로타리가 회전하면서 계속적으로 회전하면서 교반을 시킵니다. 교반을 시킨 다음에 소일 시멘트 파일을 형성시키는 게 MIP 공법입니다. CIP, MIP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PIP 공법입니다. PIP 공법은 스크류 오가, 우리가 많이 봤던 스크류 오가, 배토시키는 스크류 오가를 굴진을 하면서 오가를 뽑아올리면서 토사를 배출합니다. 그죠? 배토 처리한다. 그죠? 배토. 슬라임 처리를 한다는 거죠. 땅속에 파냈던 흙을 땅속에 공벽을 만들기 위해서 흙을 배출해가지고 구멍을 만든 다음에, 공벽을 만든 다음에 프리팩트 몰타를 주입합니다. 네. 그 다음에 철근망을 넣기나 HBM을 넣습니다. 자, 스크류 오라로 굴진하면서 토사는 스크류를 따라가지고 배토 처리가 되고 공벽을 뚫습니다. 그죠? 스크류를 돌려가지고 구멍을 뚫은 다음에, 그러니까 지정을 설치할 수 있는 구멍을 뚫은 다음에, 그 다음에 프리팩트 몰타를 타설합니다. 프리팩트 몰타를 타설하고 공벽에다가 프리팩트 몰타를 타설하고 하는데, 이 몰타를 타설된 속에다가 뭐를 넣냐면 HBM 또는 철근망을 넣어가지고 콘크리트 파일을 만드는 거예요. 강성이 높은 파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PIP 공법이에요. 세 가지 장비를 구분하는 게 뭐예요? CIP 같은 경우는 어스오가, MIP 같은 경우에는 로타리 드릴은 선단에 콘크리트 시멘트 베이스를 뿜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 PIP 같은 경우는 스크류 오가 장비가 다른 거예요. 이것도 항타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상부 오가는 스크류 오가를 돌리고 하부 오가는 케이싱을 돌려가지고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약간 차이가 있지, 세 가지 모두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콘크리트 굴건을 형성하는 거죠. 그죠? 소일 시멘트 파일을 만들든 아니면 프리팩트 몰타를 주입해가지고 철근과 일체화시켜가지고 구건을 형성해가지고 만드는 PIP든 이렇게 만들어지는 공법이 지금 현재 프리팩트 콘크리트 파일 세 가지 설명드렸어요. CIP, MIP, PIP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콘크리트 말뚝에 작용하는 어떤 부마철력, 콘크리트 말뚝의 부마철력의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부마철력 설명하기 전에 개념은 연약한 지반에 시공했던 말뚝이 주변 지반에 침하로 해가지고 마찰력이 하향으로 작용하는 거. 네. 마찰력은 통상 상향으로 작용하는데 이 마찰력은 하향으로 작용하는 거니까 부마찰력이 되는 거예요. 정마찰력이 있고 부마찰력이 돼요. 정마찰력은 뭔가 좋은 마찰력 같고 부마찰력은 뭔가 나쁜 마찰력, 안 좋은 마찰력 같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부마찰력은 바로 말뚝의 진해력이 하향으로 작용하니까 안 좋은 마찰력이 된다 이거죠. 어떤 부분이 발생하냐면 이 부마찰력은 근무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부마찰력을 해가지고. 왜? 마찰력이 하향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구조물이 아래로 침하가 된다. 침하가 될 때 일률적으로 침하되는 경우 부동 침하되는 거예요.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지반이 구조물이 기울어지면서 침하가 된다. 한쪽 편이 침하가 된다. 그리고 지하층이 누수가 발생할 수 있어요. 침하가 되면서 균열이 가니까 지하층이 누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말뚝 기초의 진해력 지지력이 감소해버린다. 요구하는 지지력이 30톤이었는데 아니면 6톤이었는데 10톤이었는데 지지력이 5톤도 안 된다. 쑥 내려가 버렸으니까. 그 연약 지반에 시공했던 말뚝의 진해력이 마찰력이 하향으로 자면서 말뚝을 갖고 내려가 버리니까 침하가 발생한다. 이죠. 말뚝 위에는 구조물이 있죠. 기초판이 있고 기초판 위에는 큰 우리가 구조물이 있죠. 그죠? 이 구조물이 갖고 있는 하중이 선단 지지력이 확보되어 가지고 주변 마찰력을 해가지고 상향으로 작용했는데 그동안은 그러면서 이 하중을 지탱을 했는데 연약한 지반이다 보니까 연약한 지반이고 지하 수위가 있고 연약한 지반, 통상 점토 지반이겠죠. 그죠? 점토 지반의 연약한 지반이 지하 수위가 내려가고 안밀침하가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안밀침하, 콘솔리데이션, 안밀침하로 인해가지고 지반이 계속 밑으로 침하된다. 이때 요 파일 주변에 작용하고 있는
마찰 여기로 인해 가지고